라이브 방송 첫째 날, 웨스가 게틀링건을 직접 수제작한다. 실탄이 장전되고 깔끔하게 발사된다. 바로 그날, 제복 입은 경찰들이 그를 취조실로 끌고 갔다. 둘째 날, 그는 포구처럼 바늘을 쏘아대는 발사기를 만들어낸다. 또다시 경찰들이 그를 다정하게 면담하러 모셔간다. 셋째 날, 몸을 사리려고 그림이나 그리기로 했는데 그가 직접 그린 달러 위조 지폐가 위패 감별기를 무사 통과해버린다. 그는 그 자리에서 곧장 취조실로 끌려간다. 3일 동안 경찰서만 3번. 그렇게 웨스는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단순히 인터넷에서만 유명해진 게 아니었다. 화거 당국도 그를 주시하기 시작했다. 그가 달아 만든 초강력 강철 코어 밧줄은 군 당국에 의해 항공모함 어레스팅 와이어로 주목받게 된다. 장난삼아 대충 만든 낚싯대는 농업과학연구소에서 탄소섬유 복합제로 판별되었다. 마침내 그가 애니메이션 스타일의 야수 마스크를 제작하자 군에서는 그것을 야전 전투 장비라 부르며 통째로 압수해버린다. 진저리가 난 웨스는 아예 막 나가기로 결심한다. 우주요트, 양자 우주선, 이름만 대면 그는 무엇이든 만들어낼 수 있다. 지금 당장 취조실 안, 웨스는 돌부처 같은 팡 대장 맞은편에 앉아 얌전한 소년처럼 푹 고개를 숙이고 있다. 대장님, 맹세코 나쁜 의도는 없었어요. 전 그저 만들기 방송을 하는 스트리머일 뿐이라고요. 시청자들이 수제 게틀링건을 보고 싶다고 하길래 그냥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그게 진짜로 작동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완전한 사고였어요. 맹세해요. 팡 대장이 차갑게 코웃음을 친다. 단 한 번의 시도로 진짜와 똑같은 물건을 만들어냈다고. 내가 바보천치로 보이나. 바른 대로 풀어. 총기 제작은 어디서 배웠지? 웨스는 진심으로 억울한 마음과 함께 밀려드는 공포를 느꼈다. 팡 대장님, 전 그냥 이런 거에 재능이 좀 있는 것뿐이에요. 기계 하나만 이해하면 기계적인 건 거의 다 파악할 수 있다고요. 맹세코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팡 대장은 잠시 침묵하며 손에 든 신원조회 보고서를 훌훌 넘겼다. 그는 시계를 힐끗 보았다. 4시간의 신문. 하지만 그 녀석의 이야기엔 단 하나의 빈틈도 없었다. 설마 이 녀석 진짜로 기계에만 천재적인 바보인 건가?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자 팡 대장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좋아. 조사 결과엔 문제가 없군. 가봐도 좋다. 하지만 앞으로 방송에서 총기류는 절대 올리지 마. 다음번엔 이렇게 순순히 넘어가지 않을 테니까. 웨스는 가슴에 손을 얹은 채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 마세요, 대장님. 저희 어머니는 절 사회에 공헌하는 사람으로 키우셨어요. 불법적인 일은 절대 안 할 겁니다. 팡 대장이 귀찮다는 듯 손을 휘저었다. 그래, 그 말이 진심이길 바라지. 그 게틀링건은 우리가 압수한다. 이제 나가봐. 웨스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다. 로켓 회장님이 그 물건에 8천이나 후원했는데 물건은 날아갔고 변명할 길도 없지만 그렇다고 경찰 아저씨들한테 돌려달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웨스가 드디어 집에 도착했을 땐 이미 하늘은 어둡게 깔린 뒤였다. 핸드폰을 켜보니 메시지함은 폭발 직전이었다. 다들 무사히 풀려났냐고 묻고 있었다. 그의 가슴 속으로 따스한 온기가 퍼져나갔다. 세상엔 정말 좋은 사람들이 많구나. 그러다 계속 스크롤을 내리던 그는 자신이 끌려가는 영상의 충격. 만들기 스트리머. 알고 보니 범죄자. 라는 자막이 달린 걸 발견했다. 좋아요 수만. 무려 5만 개 돌파. 그의 전체 팔로워 수보다도 많았다. 그래, 맞네. 참 좋은 사람들이지. 전부 피에 굶주린 하이에나 떼들이야. 웨스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길고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다. 로켓 회장님의 8천은 이미 내 주머니에 들어왔고 내 주머니에 들어온 돈이 제 발로 걸어나갈 일은 없지. 한참을 고민하던 그의 머릿속에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스쳤다. 안 되면 종이로라도 만들면 그만이야. 기깔나게 만들어주면 그 사람도 불만 한마디 없을 테니까. 다음 날 이른 아침, 웨스는 길끝에 있는 마을 구멍가게로 향했다. 첸 아주머니, 공예용 종이 있어요? 한 박스 통째로 주세요. 카운터 뒤에서 핸드폰을 보던 첸 아주머니가 고개를 들었다. 어머, 너 풀려났구나. 안 그래도 너 괜찮은지 보러 한번 들르려던 참이었어. 웨스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뒷목을 극적였다. 전부 오해였어요. 그가 멋쩍게 대답했다. 이제 다 해결됐어요. 펑 형은 언제 돌아온대요? 첸 아주머니는 종이를 가지러 안쪽으로 사라지며 중얼거렸다. 그 말썽꾸러기 녀석. 대체 뭐가 그리 바쁜 건지 원. 전화 한 통 받을 새가 없다니까. 웨스가 고개를 끄덕였다. 임무 완수. 화재 전환 대성공이다. 첸 아주머니는 웨스 집 바로 맞은편에 산다. 그녀의 아들 선펑은 웨스보다 3살 위다. 전교 1등에 예의 바르고 완벽한 엄친아. 웨스 어머니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랬다. 그와 웨스는 아예 종족 자체가 다른 거나 다름없었다. 듣자 하니 지금은 수도로 올라가서 아주 잘 나가고 있다나 뭐라나. 집으로 돌아온 웨스는 핸드폰을 고정하고 촬영을 시작했다. 이제 작업에 착수할 시간이다. 수제종이 게틀링건 제작. 어제의 경험이 아직 생생하게 남아있는 덕에 오늘 그의 손놀림은 훨씬 더 여유로웠다. 피제 스피너에서 6개의 베어링을 빼내는 것으로 시작해 방열핀들을 뚝딱뚝딱 조립해 나갔다. 접착제가 실란트를 대신했고 종이가 강철을 대신했으며 테이프가 용접을 대신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가장 어려운 부분이 완성되었다. 다음으로 그는 전동 드릴을 분해한다.
드릴 비트를 제거하고 손잡이에 방아쇠를 맞춘 뒤 회로를 연결한다. 운반 손잡이, 총열, 그리고 탄창이 차례로 조립된다. 마침내 전체에 검은색 페인트가 칠해진다. 종이 게틀링건 완성이다. 웨스는 탄환을 몇 발 장전하고 방아쇠를 당긴다. 드르르륵 총알들이 거침없이 튀어나간다. 그는 사진을 몇 장 찍어 최고 후원자에게 보낸다. 최고 후원자는 거의 즉시 답장을 보낸다. 스트리머님, 당신 진짜 미쳤군요. 이거 너무 멋진데요. 어제 본 진짜랑 다를 게 없잖아요. 이것도 압수당하기 전에 빨리 보내줘요. 웨스는 지체하지 않는다. 배송업체에 연락해 즉시 발송을 마친다. 그런 다음 제작 영상을 빠르게 편집해 업로드한다. 한편 베이샹 관할 경찰서 린 경관은 웨스가 방금 올린 영상을 두 눈을 휘둥그레 뜬 채 쳐다보고 있다. 어제 방송에서 게틀링건을 만들던 웨스를 현장에서 잡아들인 게 바로 그였다. 표창을 받을 거라 굳게 믿었건만 모든 게 물거품이 되어버렸다. 그 좌절감이 그를 갉아먹고 있었다. 그는 틈만 나면 웨스의 계정을 감시한다. 종이 게틀링건을 보자마자 휴대폰을 움켜쥐고 팡 반장에게 달려간다. 반장님, 그 녀석이 이번엔 종이로 게틀링건을 또 만들었습니다. 잡아올까요? 팡 반장은 영상을 힐끗 쳐다본다. 그는 가볍게 미간을 찌푸리며 손을 내젓는다. 내버려둬. 진짜가 아닌 이상 뭘 하든 냅두라고 해. 팡 반장의 머릿속에는 더 큰 골칫거리가 자리 잡고 있다. 어젯밤 관할구역에서 강도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항공우주연구소의 연구원이었다. 그녀는 항공모함 어레스틴 케이블 개발을 이끌고 있었다. 지휘부는 분노로 들끓고 있다. 수사를 지원하기 위해 전담반까지 파견된 상태다. 일주일 안에 용의자를 잡지 못하면 그의 경찰 인생도 끝장이다. 이런 사소한 일에 신경 쓸 여력 따윈 없었다. 저녁 무렵 영상은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했다. 웨스는 팡 반장이 어제 한 말을 떠올리며 다시 방송을 켠다. 자, 여러분, 어제 만든 수제 게틀링건 말인데요. 관계 당국에서 더 이상 그런 건 만들지 말라고 당부하더군요. 그래서 오늘은 포구 이화침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 한마디는 펄펄 끓는 기름 가마에 물을 한 방울 떨어뜨린 듯 방송을 뒤집어 놓는다. 채팅창이 폭발한다. 지금 진심이냐? 그거 완전 무협소설에 나오는 거잖아. 장난 아니네, 형님. 이렇게 잘 나가는데 물거품으로 만들지 마. 에이, 그러지 말고 우리 와일드 웨스를 좀 믿어보라고. 이 남자 유치장 밥도 먹어본 사람이야. 그것만으로도 실력은 증명된 거 아니겠어? 맞아. 한번 보자고. 보여줘. 웨스는 여느 때처럼 침착하게 미리 준비한 철판, 구리띠, 그리고 파이프들을 작업대 위에 늘어놓는다. 이 포구 이화침은 투라 대륙 게임에 나온 디자인을 바탕으로 만들 겁니다. 그는 펜블레이드, 연꽃잎 모양의 장식, 중앙축을 성형하기 시작했고 이어서 손잡이 조립과 나머지 부품들을 깎아낸다. 상단에는 24개의 발사구가 장착된다. 손잡이 내부에는 바늘 탄창이 자리 잡고 그는 자동 재장전 장치까지 정교하게 설계해낸다. 첫 발사 후에는 자동 급탄 시스템이 작동해 끊임없이 바늘을 퍼붓게 된다. 순식간에 아름답게 세공된 포구 이화침이 완성된다. 웨스는 완성된 작품을 들어 올리며 시익 웃는다. 여러분, 이제 절 암기 안치의 대종사라고 부르셔도 좋습니다. 시청자들은 말 그대로 경악을 금치 못한다. 말도 안 돼. 이 스트리머 진짜 미친 거 아냐? 이건 제정신이 아니야. 솔직히 말해봐. 너 시간 여행자지? 쏴봐. 보여줘. 그래. 좋아. 한 방만. 가보자고. 웨스가 극적인 포즈를 취한다. 하하. 물론 애초에 그럴 작정이었죠. 그는 포구 이화침을 들고 마당으로 나선다. 10m 거리에 나무 판자를 세운다. 숨이 멎을 듯한 멋진 손목 스냅으로 그는 장치를 작동시킨다. 24개의 은빛 바늘이 동시에 발사되어 판자 깊숙이 박힌다. 방송창은 탄성과 충격으로 폭발한다. 맙소사, 이 사람 진짜 진심이었네. 나 사랑에 빠진 것 같다. 대종사님, 이 부족한 제자의 저를 받으시옵소서. 후원 이펙트가 화면을 가득 채운다. 웨스의 입가에 한바구음이 번진다. 회장님들,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정말 조금이면 충분합니다. 축제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다급하고 날카로운 노크 소리가 모든 흐름을 끊어버린다. 웨스는 미간을 찌푸린 채 터덜터덜 문으로 걸어간다. 나갑니다. 진정해요. 문 부서지겠네. 하지만 문이 열리는 순간 제복을 입은 두 경찰이 막무가내로 밀고 들어온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벽으로 밀어붙여 제압한다. 뭡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죠? 웨스는 고개를 빼꼼히 내민다. 린 순경님이시군요. 어제 분명히 경고를 했는데 오늘은 폭풍 후 바늘 발사기를 들고 이러고 있습니까? 정말 반성의 기미가 없군요. 그렇죠. 웨스는 너무나도 억울한 표정을 지었다. 저 모함당한 거라고요. 전 결백해요. 팡 대장님이 총기로는 안 된다고 하셨는데 이건 총기가 아니잖아요. 어떤 종류의 무기든 상관없습니다. 가시죠. 신분증 챙겨서 따라오시죠. 이 모든 상황이 생중계되면서 방송 시청자 수가 다시 폭증한다. 완전 레전드네. 벌써 유치장행이구만. 누가 이 사람 확실히 감시하고 있나봐. 안 그러면 저렇게 빨리 출동할 리가 없잖아. 우리 장인 어르신이 이런 식으로 방종할 줄은 몰랐네. 축하해요, 스트리머님. 철창 신세 지면서 콩밥이나 맛있게 드셔.
린순경이 그를 놓아준다. 웨스가 재빨리 휴대폰으로 달려간다. 여러분, 저 기다려주세요. 그는 방송을 종료한다. 그는 바늘 발사기를 주워들고 얌전하게 경찰차에 올라탄다. 경찰서 안에서 웨스는 겁먹은 메추라기처럼 어깨를 움츠린 채 변명하려 애쓴다. 전 그저 제 팬들을 위해 재밌는 걸 만들어보고 싶었을 뿐이라고요. 게다가 이건 허구의 세계관에서나 나오는 물건이라고요. 이게 금지 품목인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팡 대장님도 어제 총기만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선 한마디도 안 하셨다고요. 그쪽 논리대로라면 지금 우리가 잘못했다는 겁니까? 아니요. 절대 아니죠. 린순경이 차갑게 코웃음을 친다. 바로 그때 한 직원이 감식 보고서를 들고 들어온다. 린순경이 그것을 한번 쓱 보더니 즉시 표정이 어두워진다. 이건 심각한 무기입니다. 사실상 구식 권총과 맞먹는 수준이라고요. 어떤 공예 스트리머가 이런 걸 만든답니까? 린순경은 이전 조사에서 알게 되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의문을 품기 시작한다. 솔직하게 말하시죠. 스트리머가 되기 전엔 뭐 하던 분입니까? 아무것도요. 저 올해 막 졸업했는걸요. 평생 학생 신분이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기계공학을 전공했지 않습니까? 취업하는데 아무런 문제도 없었을 텐데요. 그런데 왜 방송을 하는 겁니까? 그 말에 웨스의 눈빛이 갑자기 번뜩인다. 순경님은 졸업하자마자 바로 공무원이 되셨죠. 안 그래요? 진짜 취업 시장에 뛰어들어 본 적이 없으신 거잖아요. 회사들은 월 6,000위안을 준다고 광고해요. 근데 막상 면접에 가면 갑자기 기본급 3,000의 실적을 채워야 한다고 말 바꾼다고요. 제일 어이없었던 건 2시간이나 걸려 면접을 보러 갔더니 그 인사과 여직원이 저한테 돈만 바라고 온 거냐고 묻는 거 있죠. 드물게 찾아온 하소연할 기회에 웨스는 말을 쏟아낼수록 점점 흥분하지만 결국 말이 끊기고 만다. 알겠습니다. 알겠다고요. 다시는 이런 물건 만지지 마십시오. 마지막 경고입니다. 여기 서명하시고 이만 가보셔도 좋습니다. 웨스는 입가에 맴도는 말을 삼키며 마지못해 서명한다. 그는 바늘 발사기를 돌려달라고 묻고 싶어한다. 아직 그거 가지고 충분히 놀지도 못했단 말이다. 린순경은 그의 속마음을 정확히 꿰뚫어본다. 그 물건은 포기하십시오. 당신한테 두기엔 너무 위험합니다. 그렇게 그의 두 번째 발명품도 압수당하고 만다. 팡 대장이 급히 서내로 들어오다 웨스를 보고 멈칫한다. 어제도 왔던 녀석이 지금 또 온 거야. 웨스가 입을 떼기도 전에 린순경이 상황을 빠르게 보고한다. 팡 대장은 묵묵히 듣더니 엄격한 표정으로 웨스를 돌아본다. 앞으로는 처신 잘해. 집에 나가. 그러고선 그는 산더미 같은 업무에 짓눌린 듯 다시 휙 사라져버린다. 웨스는 크게 마음에 두지 않는다. 가슴속에 고요한 무력감을 품은 채 그는 집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하지만 이 모든 소동 덕분에 그는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는 법이니까. 그는 내일도 정상적으로 방송을 켠다며 팬들에게 밝은 내용의 공지를 올린다. 그러고는 소파에 널브러져 휴대폰을 스크롤하며 위험이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은 까맣게 모른 채 여유를 부린다. 한편 베이징 외곽의 한 고속도로에서는 숨막히는 고속 추격전이 벌어지고 있다. 경찰차 여러 대가 낡아빠진 벤을 바짝 뒤쫓고 있다. 용의자가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지만 경찰차들은 점차 거리를 좁혀온다. 궁지에 몰린 그는 도끼를 품고 벤의 방향을 틀어 인근 주택가로 무작정 돌진한다. 그는 벤을 버리고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한다. 누군가의 마당을 향해 담을 훌쩍 넘는다. 더 이상 도망칠 곳도 없다. 이제 그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몸을 숨기고 무사히 넘어가길 비는 것뿐이다. 다시 그의 집, 웨스의 귀에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온다. 소리만 들어도 최소 경찰차 세대는 좋게 넘어 보인다. 이렇게까지 출동하게 만든 도둑놈이라면 필시 보통 내기가 아닐 게 분명했다. 웨스는 개의치 않고 다시 화면을 쓸어내리지만 사이렌 소리는 멈추지 않고 점점 더 가까워진다. 그의 등골이 오싹해진다. 설마 마음을 바꾸고 날 다시 잡으러 온 건 아니겠지? 웨스는 벌떡 일어나 현관문 쪽으로 걸어간다. 문을 여는 바로 그 순간 날카로운 칼날이 그의 목을 파고든다. 소리내지 마. 안 그러면 배를 쑤셔버릴 테니까. 웨스는 말없이 두 손을 위로 번쩍 들어올린다. 밖에 있는 놈들한테 말해. 아무도 못 들어온다고. 웨스는 즉시 순순히 따랐다. 밖에서 돌입하려던 경찰관들이 그 자리에 우뚝 멈춰섰다. 한 경찰관이 이를 꽉 악물며 소리쳤다. 안에 있는 놈, 잘 들어라. 넌 포위됐다. 당장 항복하면 정상 참작해주겠다. 침입자의 얼굴에 악독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날 바보로 하나. 항복은 곧 사형 선고나 다름없지. 내 말 잘 들어. 내게 인질이 있다. 당장 차를 대령하고 날 안전하게 보내줘라. 안 그러면 이놈 목을 그어버리겠다. 밖에서 듣고 있던 팡 대장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졌다. 그는 옆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지시했다. 차를 준비해. 그리고 저격수들 위치로. 한편 웨스는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온갖 탈출 방법들을 빠르게 계산하고 있었다. 지금은 그나마 인질로서 쓸모가 있다. 하지만 차에 타는 순간 이놈의 알량한 양심에 목숨을 맡겨야 하는데 상대는 흉악범이다. 양심 따위가 있을 리 없지 않은가. 머지않아 밖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차가 준비됐다. 웨스는 자신의 목을 조르고 있는 팔을 곁눈질로 쳐다봤다.
침입자가 그를 문 쪽으로 거칠게 밀어붙이는 바로 그 순간 웨스의 눈빛이 날카롭게 번뜩였다. 그의 오른손이 수술용 메스처럼 정교하게 침입자의 팔 혈도를 찾아내어 꽉 움켜쥐었다. 침입자가 비명을 내질렀고 그의 팔은 순식간에 축 늘어졌다. 놈이 반응하기도 전에 웨스는 반대쪽 손목을 낚아채 온 힘을 다해 비틀어버렸다. 침입자의 팔이 그대로 어깨에서 탈골되어 버렸다. 밖에 있던 팡 대장과 팀원들은 그 비명을 들었다. 그들 사이에 당혹감이 퍼져나갔다. 그는 즉시 경찰관들에게 담장을 넘어 진입할 준비를 하라고 명령했다. 웨스는 소름 끼칠 만큼 침착하게 침입자의 팔을 비튼 채로 유지했다. 그리고는 짐을 나르려고 제작 시스템에서 구매해둔 초고강도 강철 코어 밧줄을 꺼내 놈을 애벌레처럼 꽁꽁 묶어버렸다. 침입자의 이마에는 핏대가 흉하게 솟아올랐다. 비겁하게 싸우다니. 이 새끼가 내 혈도를 찌르다니. 비겁한 놈. 남자답게 정정당당하게 덤벼라. 지금 장난해. 비겁하다고. 남의 집에 몰래 기어들어와서 내 목에 칼을 들이민 주제에 내 놈의 그 정정당당함은 어디 갔는데.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7, 8명의 경찰관들이 일제히 담장을 넘어 뛰어들어왔다. 그들은 무기를 빼들고 현장을 통제하며 침입자와 맞설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하지만 그들이 마주한 건 바닥에 벌레처럼 꽁꽁 묶인 채 처량하게 꿈틀대며 발악하는 침입자뿐이었다. 경찰관들은 완전히 얼어붙어 서로의 얼굴만 멍하니 바라보았다. 팡 대장이 문을 박차고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다. 웨스가 씩 웃으며 그를 반겼다. 이런 우연이 있나요? 팡 대장님, 또 뵙네요. 팡 대장은 안도의 한숨을 내쉰 뒤 침입자와 웨스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도대체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제가 미리 묶어뒀습니다. 자네한테 이런 재주가 있는 줄은 몰랐군. 그가 경찰관들에게 손짓하자 그들이 침입자를 끌어 차로 연행했다. 침입자는 차갑고 살기 어린 눈빛으로 웨스를 뚫어지게 노려보았다. 내가 나가는 날엔 넌 뒤진 줄 알아라. 경찰관들 앞에서 대놓고 협박을 해. 진짜 어이가 없네. 팡 대장님, 저놈 아주 뼛속까지 털어주셔야겠습니다. 법을 아주 우습게 아는 놈이네요. 팡 대장이 다시 손짓하자 경찰관들이 신속하게 놈을 끌고 나갔다. 그가 웨스를 돌아보았다. 아무래도 우리랑 같이 좀 가줘야겠어. 걱정 말게. 이번엔 진짜로 따뜻한 차 한 잔 대접할 테니 진술만 끝나면 사람을 시켜 집까지 데려다 주지. 경찰서에 도착하자마자 팡 대장은 침입자를 취조실로 끌고 가 바로 신문에 돌입했다. 웨스의 진술은 일사천리로 끝났다. 있었던 일을 있는 그대로 털어놓았을 뿐이니까. 린순경은 웨스가 혈도를 찔렀다는 말을 듣고 기가 막혀 실소를 터뜨렸다. 제법이네. 깡다구도 있고 머리도 잘 돌아가는구만. 좋아. 좀 이따 내가 집까지 태워다 주지. 이번엔 용의자가 아니라 참고인 신분이었기에 웨스도 용기를 내어 몇 가지 질문을 던졌다. 저 사람 정확히 무슨 짓을 저지른 겁니까? 당분간은 밖으로 못 나오겠죠? 안 그래요. 혹시라도 보복할까봐 진짜 무서워서 그럽니다. 걱정 마. 저놈은 밖으로 한 발짝도 못 나올 테니까. 린순경이 안심시키듯 그의 어깨를 툭툭 쳤다. 저놈 며칠 전에 사람을 죽였거든. 그것도 연구원을 말이야. 아주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될 거야. 가자. 집으로 데려다 줄게. 웨스는 몸서리를 쳤다. 맙소사. 살인마였잖아. 그들이 로비에 채 닿기도 전에 한 경찰관이 다급하게 달려와 그들을 멈춰 세웠다. 용의자를 묶을 때 쓴 그 밧줄 말인데 도무지 풀리지가 않아. 다시 좀 가봐야겠어. 웨스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손을 내저었다. 그냥 잘라버리세요. 돌려받을 필요 없습니다. 잘라보려고 했지. 근데 안 잘려. 그래서 널 찾으러 온 거야. 팡 대장팀이 신문을 시작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밧줄이 꿈쩍도 안 해요. 오셔서 해결해 주셔야겠습니다. 그 말은 웨스에게 찬물처럼 확 끼얹어졌다. 그 밧줄은 그가 화물을 끌기 위해 직접 가공한 특수 강철 코어 섬유로 짠 것이었다. 침입자를 묶을 때 그는 본능적으로 절대 풀리지 않는 사매듭을 지어버렸다. 그 사실이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듯 스쳤다. 안 돼. 안 된다고. 취조실에서 팡 대장은 얼굴이 새빨개진 채 밧줄과 씨름하고 있었다. 그는 들어오는 웨스를 발견하고는 쏘아붙였다. 이놈이 도망칠까봐 도대체 얼마나 무서웠으면 강철 밧줄로 당장 이리 와서 이거 풀어. 웨스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서둘러 다가가 다른 모든 사람을 항복하게 만든 그 매듭을 단 몇 초 만에 풀어냈다. 정말 죄송해요, 팡 대장님. 제가 직접 고안한 매듭이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절대 못 풀어요. 됐고, 집에나 가고 그 쓰잘데기 없는 짓거리 좀 그만해. 웨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집에 도착하자마자 기절했고 다음 날 오후 2시가 되어서야 정신을 차렸다. 휴대폰을 열어보니 폭풍바늘 발사기 영상의 조회수가 150만 회를 돌파해 있었다.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화면을 내렸다. 떡상한다는 게 바로 이런 기분이구나. 전혀 나쁘지 않네. 그때 문득 무언가 떠오른 그가 속으로 조용히 생각했다. 이봐, 시스템. 내가 어제 썼던 그 밧줄, 도대체 정체가 뭐야? 그것은 초강력 강철 코어 밧줄로 결박, 견인 또는 매달기에 최적화되어 있어 강력히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웨스는 천천히 손가락으로 인중을 꾹 누르며 한숨을 내쉬었다. 제작 시스템에 대해 그가 복잡한 감정을 느끼는 이유가 바로 이거다.
이 녀석은 도통선을 어디까지 지켜야 할지 모르는 것 같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그는 시스템에서 밧줄을 하나 더 주문했다. 자세히 살펴보니 직조에 사용된 재료와 결합, 화합물 모두 몹시 특이했다. 원래는 그저 화물을 끌기 위해 시스템 상점에서 한 묶음을 샀고 필요한 만큼만 쓰고 나머지는 문가에 방치해 먼지만 쌓이고 있었다. 칼날을 완벽하게 견뎌낼 줄은 꿈에도 몰랐다. 이건 분명 예사 물건이 아니다. 오늘 밤 좀 조용해지면 제대로 한번 살펴봐야겠다. 그는 휴대폰을 거치하고 방송 준비를 했다. 이렇게 좋은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지. 아니나 다를까 방송을 켜는 순간 시청자 수가 어제의 2배에 달했다. 오, 대사부께서 돌아오셨다. 스트리머님, 오늘은 뭐 만드실 거예요? 경찰부터 먼저 불러둘까요? 웨스는 농담에 코를 극적이며 말했다. 여러분, 요 며칠간 만든 건 너무 위험했어요. 제복 입으신 분들이 자제 좀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전 법을 준수하는 모범 시민입니다. 더 이상은 그런 짓 안 해요. 채팅창은 폭소로 터져나갔다. 에이, 스트리머님, 뭘 쫄고 그래요. 그냥 가봅시다. 감방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천재라던데요. 스승 찾기 딱 좋은 곳이잖아요. 무기가 안 된다면 예술 쪽으로 가시죠. 노래, 춤, 서예, 그림, 뭐든 있는 대로 보여주세요. 오, 그림 좋네요. 원래 공예하는 사람들이 예술 감각도 좀 있잖아요. 웃기고 있네. 뭐, 최고의 제작 스트리머.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구만. 증명하고 싶으면 집회나 한번 수제로 만들어 보시지. 장난스러운 농담이 오가는 와중에 거슬리는 댓글 하나가 채팅창을 가르고 올라왔다. 저 새끼 누구야? 진짜 딴지 거는 거임. 시청자들의 말이 맞았다. 이자는 작정하고 분탕을 치러 온 것이 분명했다. 그의 이름은 헥터. 집안에 돈이 좀 있는데 엄청난 부자는 아니어도 남을 깎아내릴 만큼은 재수 없는 인간이었다. 그는 할 일도 없이 인터넷을 떠돌며 남을 깎아내리고 다니는 부류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오직 자신만이 가치 있는 인간이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발밑에 있는 줄 안다니까. 웨스의 방송에 무엇이든 만들 수 있다고 적힌 배너를 발견하자 헥터는 신이 나서 눈에 불을 켰다. 뭐든지 다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시겠다? 왜 그래? 갑자기 못 만들겠냐? 웨스는 그 댓글을 힐끗 보며 미소를 지었다. 좋아요. 남자가 물러설 순 없죠. 그런데 제가 진짜 해내면 어떡할 건가요? 만약 진짜 해내면 로켓 2개 쏴주지. 근데 못하면 당장 그 배너 내리고 네 실력이 쓰레기라는 걸 공개적으로 인정해. 콜. 웨스가 미끼를 덥석 물자 채팅창에서는 탄식이 흘러나왔다. 이 스트리머 진짜 답이 없네. 나 저 헥터라는 어그로꾼 여러 방에서 봤어. 전문적으로 딴지 거는 놈이라고. 진짜 최악 중에 최악이야. 왜 저런 놈이랑 엮여요? 이 형님 끝났네. 나 갈래. 웨스는 그 아우성을 가볍게 무시했다. 그는 구석을 뒤적여 물감과 수채화 도구를 찾아내더니 주머니에서 100위안짜리 지폐 한 장을 꺼냈다. 그는 크기, 색감, 질감 할 것 없이 붓터치 하나하나 똑같이 복제하기 시작했다. 필요할 때는 돋보기까지 꺼내들며 디테일을 완벽하게 살려냈다. 그의 붓끝에서 윤곽이 잡히기 시작하자 채팅창은 그야말로 폭발했다. 말도 안 돼. 진짜 하고 있잖아. 지금 진짜 손으로 지폐를 그리고 있는 거야? 나 지금 완전 몰입했어. 서두르지 않고 웨스가 세밀하게 디테일을 잡으며 색을 겹쳐 칠한다. 머지않아 진짜 지폐와 거의 똑같이 생긴 것이 모두의 눈앞에 나타난다. 웨스는 잠시 생각하더니 새 종이를 꺼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채팅창은 혼란에 빠진다. 왜 또다시 시작하는 거지? 뒷면을 그리는 건가? 앞면만으로도 이미 미쳤는데 이 형 진짜 꼼꼼하네. 하지만 지켜보던 사람들은 뭔가 이상함을 느낀다. 미국 달러잖아. 채팅창이 느낌표로 도배된다. 웨스가 손을 멈추고 어쩔 수 없다는 듯 어깨를 으쓱하며 설명한다. 여러분, 제가 우리나라 돈을 그리기 싫어서 안 그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 완성했다가 또 제복 입은 형님들한테 끌려가서 차 한잔 할 순 없잖아요. 그럼 저 진짜 끝장난다고요. 그 말을 남기고 그는 다시 작업에 몰두한다. 색 배합부터 질감, 보안 요소까지 원래는 딱 거기까지만 하려고 했다. 하지만 헥터의 그 지독한 딴지 걸기를 떠올리며 웨스는 어떤 빈틈도 남겨선 안 되겠다고 결심한다. 그는 색 변환 잉크를 칠하고 초상화 워터마크까지 넣어 완벽하게 마무리한다. 방금 저거 색 변환 잉크야? 이렇게까지 정밀하게 그린다고? 진짜 목숨 내놓고 방송하나? 내 말이, 이 스트리머 뭔가 더 있어. 분명히 숨겨진 정체가 있을 거야. 뭔가 엄청나게 불길한 예감이 드는데 이거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닌가 몰라. 댓글이 쏟아지지만 웨스는 작업에 완전히 빠져들어 다른 건 전혀 안중에도 없다. 이 시간이 넘게 흐른 뒤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은 미국 달러가 마침내 완성된다. 방송 화면이 미쳤다는 반응과 불꽃 이모티콘으로 도배된다. 지폐 퀄리티 미쳤네. 진짜 돈이라고 해도 믿겠다. 형, 투잡 뛸 생각 없어? 여기서 빛나는 미래가 보이네. 잠깐, 헥터 어디 갔어? 당장 튀어나와서 한 대 맞아라. 헥터는 채팅창이 갈수록 거세게 자신을 향해 비난을 쏟아내는 것을 지켜본다. 더 이상 안 보이는 척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하지만 이렇게 쉽게 패배를 인정하는 건 프로 어그로꾼으로서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고민하던 그는 다시 채팅창에 반격을 가한다. 내가 말한 건 위조지폐 감별기를 통과할 수 있는 진짜 돈이라고.
미대생이면 이 정도는 다 그리지. 그건 내기 조건이 아니었어. 채팅창에 폭발한다. 끝까지 찌질하게 구는 진짜 프로 딴짓꾼이네. 이 자식은 절대 안 져. 진짜 어이가 없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웨스가 한번 해보는 걸 보고 싶어. 어그로가 아니라 그림이 진짜 기가 막히게 완벽해 보여서 그래. 너희들 다 팝콘 뜯으려고 모인 거잖아. 만약 진짜 통과하면 웨스는 감방행이겠지만 그래도 시도하는 건 보고 싶네. 채팅창에서 오가는 말을 읽으며 웨스도 은근히 구미가 당긴다. 좋아요. 팬들을 끔찍이 아끼는 스트리머로서 거절할 수가 없네요. 갑시다. 다 같이 동네 슈퍼로 가보자고요. 웨스는 직접 그린 달러를 손에 쥐고 길 끝에 있는 동네 슈퍼로 향한다. 첸 아줌마의 위조 지폐 감별기가 미국 달러를 인식할 수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다. 슈퍼에 도착하니 첸 아줌마가 컴퓨터로 드라마에 푹 빠져있다. 그녀가 휴대폰을 들고 있는 웨스를 발견한다. 그녀가 미소를 짓는다. 웨스, 또 방송하는 거야. 첸 아줌마, 아줌마의 위조 지폐 감별기 $달러도 돼요? 잠깐 빌려 써도 될까요? 미국 달러? 그럼 이거 인터넷에서 산 기계인데. 여러 나라 돈 다 된다고 하더라고. 완벽하네요. 웨스가 카메라를 감별기 쪽으로 비춘다. 여러분, 갑니다. 그가 직접 그린 달러를 투입구에 밀어넣는다. 모든 시청자가 경고음이 울리기만을 숨죽여 기다린다. 하지만 지폐는 부드럽게 기계를 통과해버린다. 어떤 걸림도 없이. 경고음조차 단 한 번 울리지 않았다. 방송을 보던 모두가 충격에 빠져 말을 잃는다. 웨스 본인조차도 말도 안 돼.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그는 지폐를 집어들고 다시 기계에 넣었지만 매번 부드럽게 들어가며 완벽하게 통과한다. 첸 아줌마는 계속해서 지폐를 넣었다 빼는 그를 보며 완전히 어리둥절해한다. 웨스, 그 돈에 뭐 문제라도 있어? 왜 자꾸 기계에 넣는 거야? 결과를 믿을 수 없었던 웨스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계에 지폐를 넣는다. 결과는 여전히 무반응. 첸 아줌마, 이 기계 진짜 작동하는 거 맞아요? 이 녀석이 진짜. 이거 유명한 브랜드 기계야. 산지 몇 달밖에 안 됐다고. 고장 났을 리가 없어. 그걸로 상황은 끝이었다. 웨스는 당장이라도 울 것 같은 표정이다. 첸 아줌마, 저 큰일 났어요. 기계가 방금 이 지폐를 통과시켰단 말이에요.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통과했으면 진짜 돈이지. 뭐? 너 지금 위조 지폐 쓰려고 했어? 채팅창은 완전히 초토화된다. 우리 눈으로 직접 그리는 걸 안 봤으면 진짜 지폐로 바꿔치기 했다고 확신했을 거야. 스트리머 형 진짜 큰일 났다. 웨스는 당황하기 시작했다. 그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을 때 방송 화면이 까맣게 꺼져버렸다. 강제로 방송이 종료된 것이다. 무슨 일이야? 웨스, 진아주머니, 저 완전 망했어요. 제가 그린 거예요. 어머나 세상에, 너한테 그런 재능이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네. 우리 웨스가 정말 크게 될 인물이구나. 나중에 훌륭한 화가가 되겠어. 진 아주머니는 청년이 훌륭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듯한 따뜻하고 자랑스러운 미소로 그를 바라보았다. 웨스는 조용히 한숨을 쉬며 가게 밖으로 나오다가 자신을 향해 씩씩거리며 다가오는 린 경관과 딱 마주치고 말았다. 넌 정말 단 하루라도 사고를 안 칠 순 없는 거냐? 가자. 일어나. 이번에는 집에 돌아올 수 있을까요? 솔직히 장담은 못하겠네. 익숙한 취조실로 돌아오자 팡 반장이 무척 심각한 표정으로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내 꼴 좀 봐라. 아주 기술을 뻗어나가고 있네. 불법 무기로도 모자랐냐. 이젠 위조 지폐까지 만들어? 아주 철창신세를 지며 감빵밥을 먹어야 직성이 풀리겠어. 팡 반장님, 진짜 아무 일도 없었어요. 전 정말 그냥 그림을 그렸을 뿐이라고요. 종이도 그냥 아무거나 집어 쓴 거예요. 그게 진짜로 통과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주 청산유수구만. 안 그래? 3일 방송하고 여기에 3번 실려오고 말이야. 그거 아냐? 그냥 여기 있어라. 내일 또 너 잡으러 가는 수고 좀 덜자. 웨스의 머릿속에 번뜩 생각이 스쳤다. 팡 반장님, 기계 자체가 고장났을 가능성은 없나요? 그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팡 반장이 말을 잘랐다. 다른 기계로도 이미 테스트해봤다. 기계 문제가 아니야. 웨스의 고개가 푹 꺾였다. 그의 표정이 처참하게 일그러졌다. 어떻게 그림이 위조 지폐 감별기를 통과하냐고요. 어떤 나라의 보안 기술이 그냥 별로인 거 아닐까요? 팡 반장은 너무 기가 막혀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었다. 그는 체념한 듯 한숨을 내쉬며 서류를 꺼냈다. 이거 작성해. 널 감시 명단에 올릴 거다. 이후에 네가 뭘 하든 그건 네 사정이야. 웨스는 보이지도 않을 만큼 빠르게 고개를 끄덕이며 즉시 동의했다. 그는 서류 작업의 모든 단계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모든 절차가 끝나자 팡 반장은 서류를 집어넣고 손을 휘저었다. 그림은 두고 가. 넌 가봐도 좋아. 웨스는 조용히 한숨을 쉬었다. 3일 동안 3가지를 만들었는데 남은 게 단 하나도 없잖아. 사무실로 돌아온 팡 반장은 달러를 들어 올리며 웃음과 함께 고개를 저었다. 이 녀석이 법의 테두리 안에만 머문다면 정말 크게 될 놈이야. 제 말이요. 돈을 그렇게 잘 그리는 데다 감별기까지 통과하는 사람은 처음 봐요. 반장님, 이건 어떻게 할까요? 팡 반장은 그 달러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이미 상부에 보고해뒀다. 나중에 내가 가져갈게. 대화가 한창일 때 한 경찰이 다급히 뛰어들어왔다. 팡 반장님, 연구소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팡 반장은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뒤쪽 캐비닛에서 사건 파일을 꺼내 들고 회의실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다.
안에는 한 중년 남성이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다. 팡 반장이 들어서자 그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팡 반장님이시군요. 전 연구소에서 온 송 소장입니다. 사건을 검토하고 동료들의 유해를 수습하러 왔습니다. 현재 조사에 따르면 범인은 돈을 받고 연구원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자금은 국내에서 흘러들어왔지만 그 배후에 있는 자는 극도로 치밀합니다. 우리는 해외 조직의 소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히 화국 땅에서 해를 끼치다니 그것도 우리 국민을 이용해 말입니다. 나라를 팔아먹으려는 매국노들은 언제나 존재하기 마련이죠. 저희가 그놈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잡아낼 겁니다. 그동안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행이 밖으로 나가려던 찰나 송 소장이 근처 게시판 아래에 놓인 밧줄을 발견했다. 그는 본능적으로 쪼그려 앉아 그것을 집어들었다. 최근 연구소가 항공모함 어레스팅 케이블 연구에 몰두하고 있었기에 이제 그는 밧줄만 보면 손을 뻗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 그는 밧줄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는 그곳에서 발견한 것을 보고 온몸이 얼어붙는 듯했다. 이 밧줄의 짜임새는 그가 지금껏 본 적 없는 형태였다. 그는 고개를 들어 팡 반장을 바라보았다. 이 밧줄은 어디서 난 겁니까? 용의자를 결박하는 데 썼던 겁니다. 팡 반장은 어젯밤에 있었던 일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송 소장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다. 그러니까 그 청년이 직접 용의자를 제압했다는 겁니까? 팡 반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친 김에 그는 송 소장에게 웨스가 경찰서에 3번이나 실려온 이야기도 전부 털어놓았다. 그는 진심 어린 걱정을 담아 말을 마쳤다. 그 녀석은 재능이 넘칩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죠. 그저 다른 사람들이 그 녀석을 따라할까봐 걱정일 뿐입니다. 안심하십시오. 이런 사람은 세상에 단 하나뿐이니까요. 그를 따라하려면 이미 그만한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대부분은 그렇지 못합니다. 밧줄은 제가 가져가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청년이 오거든 저한테 좀 보내주십시오. 한편 집에 도착한 웨스가 시간을 확인했다. 방송하기엔 너무 늦은 시간이었다. 대신 그는 곧장 자신의 작업실로 향했다. 제작 시스템에서 주문한 밧줄을 살피기 시작했다.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초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복제하는 것은 예상보다 훨씬 더 어려웠다. 웨스에게는 한 가지 특별한 단점이 있었다. 어떤 문제에 꽂히는 순간 모든 것을 쏟아붓는다는 것이다. 성공하든가 아니면 쓰러질 때까지 밀어붙이든가 둘 중 하나였다. 중간에 그만두는 것은 그의 본성에 전혀 맞지 않았다. 그 후로 밧줄에 대한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우는 집착이 이어졌다. 수십 번의 공식 수정 끝에 그는 마침내 가장 어려운 부분인 재료 배합을 해결했다. 그리고 연마, 닦기, 코팅 단계 등 고통스러운 과정이 길게 이어졌다. 마침내 시스템의 원본과 구별할 수 없는 밧줄을 들어 올렸을 때 온몸의 세포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길게 하품을 하고는 소파에 쓰러져 죽은 듯이 잠들었다. 마침내 잠에서 깬 그는 정말 오랜만에 핸드폰을 켰다. 접속해서 메시지를 확인한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하나같이 그가 감옥에서 잘 지내기를 바라는 내용뿐이었다. 누군가는 심지어 링크까지 보냈다. 최고의 제작 스트리머 생방송 진행 중 직접 그린 미국 달러로 즉시 은팔찌 득템. 웨스는 어이가 없다는 듯 고개를 젓고는 방송을 켰다. 순식간에 시청자 수가 미친 듯이 치솟았다. 말도 안 돼. 벌써 나온 거야? 최소 3년에서 5년은 살 줄 알았는데. 우리 미친 웨스 형, 솔직하게 말해봐. 도대체 옛날에 뭐 하던 사람이야? 진짜 평범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스트리머 형, 나 지금 미국이거든. 달러 좀 그려서 이쪽으로 보내줘. 우리 같이 사업 한번 해보자고. 웨스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댓글을 읽었다. 자, 여러분, 제가 오해 좀 풀고 갈게요. 저 안 들어갔습니다. 그냥 등록하고 경찰관님들이랑 일상적인 서류 작업만 한 거예요. 요 며칠 새로운 거 만드느라 바빠서 방송할 시간이 없었네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법을 잘 지키는 시민입니다. 불법적인 일은 안 해요. 채팅창이 활발하게 돌아가는 와중에 화면 한가운데서 로켓 후원이 터졌다. 웨스의 눈이 반짝였다. 감사합니다. 큰손 형님, 필요한 게 있으면 뭐든 말씀만 하세요. 제 능력 밖의 일이 아니라면 다 해드릴게요. 스트리머분, 제가 드론 마니아인데요. 드론도 직접 만들 수 있나요? 제대로 만들기만 하면 로켓 하나 더 쏘겠습니다. 그 댓글을 읽은 웨스의 눈이 더욱 빛났다. 이건 그냥 큰손이 아니야. 완전 재물신 그 자체잖아. 나의 관대하신 후원자님, 아니, 큰손 형님, 어떤 조건이 필요하신가요? 채팅창 보니까 다들 수제작의 왕이라고 부르던데요. 그냥 알아서 최고로 만들어주세요. 날기만 하면 전 만족합니다. 완벽하네요. 재밌게도 저도 예전에 드론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있거든요. 작고 휴대하기 편하면서 날리기 쉬운 녀석으로 만들어드릴게요. 그 말을 남기고 웨스는 핸드폰을 내려놓은 뒤 작업실로 달려가 설계도를 보관해둔 서랍을 열었다. 그는 생체 모방 드론 설계도를 꺼냈다. 이건 처음 제작 시스템과 연결됐을 때 스타터 패키지로 받았던 건데 기본적으로 새를 모방한 비행체였다. 그 당시에는 너무 평범하다고 생각해서 적외선 촬영 모듈을 함께 설계해두었었다. 드론에 뭔가 특별한 걸 추가하고 싶었지만 자꾸 다른 프로젝트에 밀렸었다. 적외선 촬영 모듈은 완성됐지만 생체 모방 드론 자체는 만들어지지 못한 채 남아있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다.
웨스는 신이 나서 설계도를 집어들고 준비를 시작했다. 그는 카메라 앞으로 설계도를 들어 올렸다. 여러분, 오늘은 생체 모방 드론을 직접 만들어 볼 겁니다. 겉모습은 새처럼 생겼지만 안에는 표준 드론 기능이 다 들어있죠. 그리고 전 지루한 건 딱 질색이라 몇 가지 업그레이드도 추가했어요. 정찰, 타격 능력, 그리고 스텔스 모드까지 갖췄고 길이는 약 20cm 정도입니다. 외형은 딱따구리를 모델로 해서 시선을 끌지 않고 자연스럽게 섞여들 수 있고 완전 무소음입니다. 아주 끝내주죠. 채팅창에서 시청자들은 그가 들고 있는 설계도를 빤히 바라보았다. 댓글들이 쉴 새 없이 쏟아졌다. 스트리머 형, 지금 진심 장난하는 거 아니지? 저거 진짜 드론 맞아? 솔직히 말해서 저 설계도는 전혀 믿음이 안 가는데 로켓 후원자도 설계도를 보며 살짝 미간을 찌푸렸다. 확실히 허술해 보이긴 했다. 실루엣은 어렴풋이 새 모양이긴 했다. 그건 인정해야 했다. 하지만 내부 구조를 보여주는 건 그 어디에도 없었다. 수년간의 드론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그는 이 스트리머가 조회수를 위해 연극을 하고 있다고 확신에 가깝게 생각했다. 어쨌든 진짜 이 정도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방송이나 하고 있지는 않을 테니까 연구소에서 나라를 위해 일하고 있겠지. 그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채팅을 쳤다. 걱정 마세요. 스트리머분. 날기만 하면 전 인정하겠습니다. 웨스는 그 댓글을 읽고 미소로 화답했다. 걱정 마세요. 돈값은 확실히 하니까 절대 실망시켜드리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말하며 그는 소형 선반을 끌어와 작업에 착수했다. 본체가 순식간에 모양을 갖춰갔다. 다음으로 날개에 동기화된 액추에이터 2개를 장착하여 드론이 새의 자연스러운 비행 패턴을 똑같이 재현할 수 있게 만들었다. 그러고 나서 모터와 비행 컨트롤러를 설치하고 0점 조절을 시작했다. 시청자들은 반쯤 완성된 드론이 0점 조절 중에 실제로 떠오르는 것을 보았고 모두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잠깐만, 저 사람 진짜 뭘 좀 아는 것 같은데? 웨스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집안에 설치된 보안 카메라를 분해하기 시작했다. 이걸 즉석에서 만들고 있고 오늘 여러분께 완성품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부품 몇 개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으로 써야 할 것 같네요. 참고로 이 고화질 카메라는 제가 직접 만든 겁니다. 가게에서 파는 그 어떤 것보다 훨씬 좋아요. 채팅창에 그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았다. 어쨌든 방송에서 카메라를 처음부터 직접 만들어야 한다면 다음 주까지 밤을 새워야 할 테니까. 한편 연구소에서는 송 소장이 그 밧줄을 가져와 가벼운 마음으로 테스트를 진행해 보려던 참이었다. 이 평범해 보이는 밧줄이 연구팀 전체의 말문을 막히게 할 만큼 어마어마한 인장 강도와 유연성 수치를 기록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연구원들은 흥분을 주체하지 못했다. 송 소장님, 도대체 이걸 어디서 구하셨습니까? 이 수치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테스트했던 그 어떤 것보다 압도적으로 뛰어납니다. 며칠 전 팡 대장의 경찰서에서 주워온 거라네. 웨스라는 청년의 물건이라는군. 매듭 방식이 좀 특이해 보이긴 했지. 하지만 데이터가 이 정도로 나올 줄은 나도 예상 못했어. 계속 테스트를 진행하게. 한계점이 어딘지 찾아보자고.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작업에 돌입했다. 숨막히는 테스트가 이어졌다. 하중을 원래 수준에 무려 8배까지 늘리고 나서야 밧줄은 비로소 한계를 보이기 시작했다. 연구실은 말 그대로 발칵 뒤집혔다. 누군가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훔치고 있었다. 어레스팅 와이어. 마침내 우리가 해냈을지도 몰라요. 맞아. 전체적인 스펙이 항공모함 어레스팅 와이어에 필요한 기준에 한없이 가깝네. 직경만 좀 더 키우면 차고 넘칠 정도로 완벽할 거야. 그동안 연구소 전체에는 무거운 먹구름이 짙게 깔려 있었다. 항공모함 건조가 완료된 이후로 어레스팅 와이어는 그들의 앞을 가로막는 가장 거대한 장벽이었다. 외세의 무자비한 기술 봉쇄 속에서 그들이 시도한 모든 돌파구는 번번이 막다른 길에 부딪혔다. 이 프로젝트를 이끌던 연구원이 마침내 돌파구를 찾아냈지만 그것을 실현하기도 전에 끔찍하게 살해당하고 말았다. 그날 이후로 연구소 전체가 숨을 죽인 채 애태우고 있던 터였다. 들끓던 흥분이 가라앉자 연구실 안의 모든 시선이 송 소장에게 쏠렸다. 소장님, 팡 대장님께 부탁해서 이 웨스라는 사람의 연락처를 얻을 수 있을까요? 이걸 대체 어디서 구했는지 반드시 알아내야 합니다. 송 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팡 대장에게 전화를 걸려다 휴대폰을 꺼내는 순간 번뜩 무언가 떠올랐다. 그는 전화 대신 라이브 스트리밍 앱을 다운로드했다. 검색창에 웨스를 입력했다. 아니나 다를까 계정이 나타났고 그는 지금 당장 라이브 방송 중이었다. 다시 방송 화면. 웨스의 드론 제작은 거의 막바지에 달해 있었다. 그는 마무리를 위해 이웃집 닭장으로 쏜살같이 달려갔다. 암탉들에게서 깃털을 좀 빌려왔다. 드론 몸체에 깃털을 붙이고 초록색으로 염색했다. 여러분, 진짜 같은 인조 깃털을 못 구해서 일단 닭털로 때워야겠네요. 채팅창의 시청자들은 일제히 질색했다. 스트리머님, 그 생체 모방 드론 말인데요. 실눈 뜨고 보면 그럴싸하네요. 근데 제대로 보는 순간 내 눈이 썩어 들어가는 것 같다. 적들을 웃겨 죽이는 게 전략인가요? 금손이라더니 결과물이 진짜 닭털이라니. 채팅창에 쏟아지는 조롱을 읽으며 웨스는 쿨하게 웃어넘겼다.
워워, 진정들 하라고요. 나도 시간에 쫓기며 만들고 있거든요. 자, 좋습니다. 그럼 한번 날려볼까요? 그가 컨트롤러를 집어들고 시동을 걸었다. 숨죽인 채팅창의 시선 속에서 닥털드론은 천천히 날갯짓을 하더니 카메라 앞으로 미끄러지듯 날아와 우아한 섭씨 360도 회전을 선보였다. 웨스는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설명을 덧붙였다. 사실 이 드론에는 훨씬 더 많은 기능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소형 폭약 꽉꽉 채워서 분쟁 지역 적진 한가운데로 날려보내면 아주 볼만할 겁니다. 채팅창은 그야말로 뒤집어졌다. 와일드 웨스가 자유에 질려서 다시 감방에 가고 싶은 게 틀림없어. 아니, 근데 잠깐만. 다들 눈치챘어? 저 드론 진짜 스트리머 말대로 소음이 거의 안 나는데? 맞아. 나도 소리가 안 들려. 와일드 웨스가 한 말이 전부 진짜면 어쩌지? 말도 안 돼. 그냥 마이크랑 너무 멀어서 그런 거겠지. 그 댓글을 포착한 웨스는 은은한 자부심이 깃든 미소를 지었다. 의심하지 마시죠. 제가 한 말은 전부 진짜니까요. 이 드론은 정말 완벽한 무소음이고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모방하는 새 행동 시뮬레이터까지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는 말을 하면서도 드론을 허공으로 유유히 조정하며 시연해 보였다. 머리 회전이 살짝 뻣뻣하긴 했지만 채팅창을 경악하게 만들기에는 충분하고도 남았다. 이어 그는 적외선 촬영 모드로 전환하여 카메라에 보여주더니 톤을 살짝 바꿨다. 카메라가 다시 웨스를 비추었다. 아, 맞다. 이 작은 강철 딱따구리 녀석, 무한 에너지 모드도 있습니다. 비행 중에 태양열과 풍력 에너지를 스스로 수집하죠. 배터리 걱정 따윈 영원히 안녕입니다. 그는 진심으로 아쉽다는 듯 긴 한숨을 내쉬었다. 시간이 촉박해서 기계적 움직임 몇 가지는 이 정도로 타협할 수밖에 없었네요. 한 달만 더 주어졌다면 모든 걸 2배는 더 부드럽게 만들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채팅창 전체가 엄청난 충격에 빠져버렸다.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지금 자신들이 어마어마한 광경을 목격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느낌이 점차 확산되고 있었다. 로켓 후원자가 연속으로 10개의 로켓을 쏘아 올렸다. 그는 이 드론이 자신의 손에 들어오기만 하면 전체 드론 커뮤니티가 발칵 뒤집힐 것이라고 확신했다. 연구소에서 숨죽여 화면을 지켜보던 송 소장은 완전히 얼어붙어 버렸다. 행동 시뮬레이터에 무한 전력 공급이라니. 그중 하나만으로도 역사에 남을 기념비적인 성과일 텐데. 그런데 한 청년이 이 작은 수제 드론에 그 2가지를 아무렇지도 않게 접목시킨 것이다. 송 소장의 심장 박동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원래는 그저 밧줄에 대해 묻는 메시지나 보낼 생각이었지만 이제는 확실해졌다. 이 사람을 반드시 직접 만나야만 한다. 다시 방송 화면, 웨스는 마무리를 짓고 있었다. 그는 드론을 회수하고 아무런 사고 없이 평화롭게 방송을 종료했다. 그가 방송을 시작한 이래 최초로 경찰의 개입 없이 방송이 끝난 것이다.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오늘 방송의 하이라이트를 편집해 업로드했다. 막 휴대폰을 내려놓으려던 찰나 화면 상단에 알림이 하나 떠올랐다. 알림을 열어본 그는 떡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의 영상이 해외로 퍼져나가며 그야말로 초대박을 터뜨린 것이었다. 하지만 쏟아지는 댓글을 읽던 웨스는 기가 막힌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해외에서 몰려든 댓글의 물결이 그를 폭력 조장범으로 몰아가며 자신들의 나라에서 꺼지라고 비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놈은 자기네 나라에 있지도 않잖아. 정말 어이가 없군. 그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앱을 닫는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산책이나 하러 가기로 한다. 하지만 밖으로 나서는 순간 한적했던 마을길은 10여 개의 노점상이 빽빽하게 들어선 시끌벅적한 먹거리 골목으로 둔갑해 있었다. 그는 흠칫 놀라 내디뎠던 발을 슬그머니 거두었다. 잠깐만, 여긴 외곽 변두리잖아. 언제 이런 야시장이 생긴 거지? 마을 근처에 있던 유적지가 갑자기 떡상이라도 한 건가? 그럴 리가. 정부에서 몇 년을 홍보해도 파리만 날리던 곳인데. 웨스는 가볍게 어깨를 으쓱하며 넘겨버린다. 이유야 어찌됐든 적어도 배달 음식은 안 시켜 먹어도 되겠네. 그는 신나는 발걸음으로 노점상들을 향해 걸어간다. 사장님, 전병 하나요. 계란 2개의 소시지, 돼지고기 안심, 그리고 매운 쫀득이도 추가해주세요. 상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만들기 시작한다. 하지만 전병 맛은 기껏해야 평범한 수준이었고 상인이 자꾸만 힐끔거리는 통에 웨스는 영문도 모른 채 어리둥절할 뿐이었다. 그때 그의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 어딘가 낯이 익은데. 우리 어디서 본 적 있나요? 아니요. 그냥 좀 흔하게 생긴 얼굴이라서요. 아마 저랑 닮은 사람을 아시나 봅니다. 웨스는 더 캐묻지 않았다. 그는 그저 그런 전병을 우적우적 씹으며 집으로 향한다. 웨스의 뒷모습이 사라지자마자 상인은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그는 경찰서에 갓 들어온 파릇파릇한 인턴이었다. 며칠 전 팡 대장이 작전을 하나 개시했다. 그의 팀은 이 일대에 노점상을 차리고 웨스를 밀착 감시하라는 명을 받아 투입된 것이다. 수상한 점을 상부에 보고하고 실적이 좋은 자에게는 정규직 자리가 기다리고 있었다. 이곳에 투입된 건 그뿐만이 아니었다. 경찰서 청소부 아주머니, 정문 경비원, 심지어 이웃 경찰서의 인턴들까지 모조리 노점상으로 위장해 배치되어 있었다. 그야말로 총력전이었다. 한편 중동 분쟁 지역 어딘가의 지휘소에서는 자신들이 일으킨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하산이 길길이 날뛰고 있었다. 누군가 입을 열었다. 불평할 때가 아닙니다.
무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린 항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산이 이를 부득부득 갈았다. 그때 어린 병사 하나가 문을 벌컥 열고 뛰어들어왔다. 사령관님, 무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 말에 하산과 부사령관 카림의 눈이 번쩍 뜨였다. 무슨 방법? 병사가 휴대폰을 내밀며 영상을 틀었다. 이 화고 남자가 무기 만드는 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충분히 자체 제작할 수 있을 만큼 아주 간단한 방식입니다. 굉장히 섬세하고 놀랍도록 직관적이죠. 재료만 살짝 바꾸면 됩니다. 종이는 강철로, 접착제는 용접으로, 모형 탄화는 실탄으로 교체하기만 하면 바로 전장에 투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식은 죽 먹기죠. 그리고 이들의 행동력은 무시무시하게 빨랐다. 이틀도 채 되지 않아 그들은 자신들이 조잡하게 만들던 무기들과는 차원이 다른 사제 게틀링건 수십 정을 뚝딱 뽑아냈다. 웨스는 자신의 영상 몇 개가 지구 반대편 분쟁 지역의 힘의 균형을 은밀하게 뒤흔들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다. 지금 당장 그는 작업실에 틀어박혀 제작 시스템에서 새로 얻은 도면에 푹 빠져 있었다. 지난 며칠간의 방송 덕분에 그의 제작 레벨은 또 한 단계 상승했다. 점점 더 많은 도면이 잠금 해제되고 있었고 현재로서는 모두 기술 설계도뿐이었다. 도면대로 성공적으로 제작해 제작 등급을 계속 올리기만 하면 시스템의 기술 보상은 더욱 풍성해질 것이고 그 과정에서 초고강도 강철 코어 밧줄 같은 무작위 보너스 아이템도 떨어질 것이다. 선택지들을 훑어보던 그의 시선이 거대한 무언가에 꽂혔다. 바로 탱크였다. 솔직히 지금까지는 줄곧 작은 것들만 만들어 왔는데 이제 막 탱크가 열린 것이다. 손이 근질거려 미칠 지경이었다. 그는 밤새워 재료를 모으며 내일 시청자들에게 선보일 거대한 공개 방송을 계획한다. 다음 날 웨스는 여느 때처럼 라이브 방송을 켰다. 그가 입을 떼기도 전에 채팅창에는 이미 온갖 요청이 쏟아지고 있었다. 와일드 웨스, 구룡신장 기술도 만들 수 있어? 로켓 5개 쏠게. 와일드 웨스, 짐승 가면 하나 만들어줘. 로켓 10개 쏜다. 다들 조용. 난 로봇 원한다고. 채팅창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댓글들이 빗발치듯 쏟아졌다. 웨스가 손을 들어 분위기를 진정시켰다. 여러분, 오늘은 그런 시시한 거 안 만듭니다. 아주 거대한 걸 만들 거거든요. 탱크는 어떠신가요? 채팅창이 1초간 쥐죽은 듯 고요해지더니 이내 폭발할 듯 달아올랐다. 상황이 조금 진정되고 나서야 겨우 제대로 된 댓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너 방금 무슨 소리를 했는지 알기나 해. 좋아. 이것 하나는 인정할게. 내 기술이 쩔어준다는 건 알지만 아무리 너라도 이번 건 입만 털고 넘어갈 순 없을걸. 그건 탱크라고. 스트리머, 진짜 탱크를 만들 수 있다고? 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다니 믿기지가 않네. 웨스가 황급히 끼어들어 오해를 바로잡았다. 잠깐만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건 엄연히 수제 예술품입니다. 실제 전투용 탱크를 만드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다고요. 우리가 군인 형님들한테 민폐를 끼칠 순 없잖아요. 어젯밤에 재료는 다 준비해뒀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그가 소매를 걷어붙이는 순간 누군가 대문을 두드렸다. 웨스는 본능적으로 온몸이 굳었지만 이내 시계를 확인했다. 아무리 자신을 잡으러 온 거라고 해도 이렇게 빨리 도착했을 리가 없었다. 그 생각에 안심한 그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달려가 대문을 열었다. 문 밖에는 군복 차림의 남자와 사복을 입은 중년 남자가 서 있었고 그들 바로 뒤에는 너무나도 낯익은 팡 대장의 얼굴이 보였다. 웨스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을 쳤다. 뭔가 잘못됐다. 무엇 때문인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이 조합은 누가 봐도 제대로 꼬였다는 걸 말해주고 있었다. 채팅창이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다. 군대랑 경찰이 동시에 들이닥쳤다고. 스트리머님, 또 들어가셔야겠네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탱크를 만들겠다고 당당하게 말했잖아요. 스트리머님, 정말 그런 말을 하고도 무사할 줄 아셨어요? 다들 진짜 너무하시네요. 틀림없이 자기가 지금까지 한 짓 중에 찔리는 게 뭔지 머릿속으로 싹 다 복기해봤을걸요? 내 말이 완전 딱 그거라니까요. 웨스의 머릿속에 자신의 인생 전체가 2번이나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만 합동작전을 펼칠 만큼 끔찍한 짓을 저지른 기억은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누구 때문에 오신 겁니까? 송 국장이 재빨리 앞으로 나섰습니다. 진정해요, 웨스. 긴장할 필요 없습니다. 나는 화고연구소의 송 국장입니다. 이쪽은 나를 호위해준 루 사령관이고요. 들어가서 이야기 좀 나눠도 되겠습니까? 웨스는 입술을 꾹 깨물더니 세 사람 모두 안으로 들어오라고 손짓했습니다. 저 때문에 오신 거라고요. 송 국장은 마당을 둘러보다가 아직 방송이 켜져 있는 웨스의 핸드폰을 발견했습니다. 방송을 좀 꺼주실 수 있겠습니까? 웨스는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핸드폰으로 걸어갔습니다. 채팅창은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그는 설명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방송을 꺼버릴 뿐이었습니다. 송 국장은 가방에 손을 넣어 밧줄을 꺼냈습니다. 제가 온 목적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제대로 본 게 맞다면 이거 직접 만드신 거 맞죠? 웨스는 아주 잠시 머뭇거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송 국장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미소 지었습니다. 본론부터 말하겠습니다. 이걸 좀 더 두껍게 만들 수도 있습니까? 웨스는 그제야 길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고작 그거였어요.
진작 그렇게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심장마비 걸리는 줄 알았잖아요. 송 국장은 환하게 웃으며 그 밧줄이 실제로 어디에 쓰일 것인지 설명했습니다. 웨스는 입을 떡 벌린 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항공모함 어레스팅 와이어라고요. 지금 농담하시는 거 아니죠? 송 국장이 대답하기도 전에 팡 대장이 끼어들었습니다. 말 조심해. 송 국장님이 너 하나 놀리자고 이 먼 길을 오셨겠어? 웨스는 멋쩍은 듯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아니, 너무 갑작스러운 이야기라 실감이 안 나서요. 알겠습니다. 더 두꺼운 게 필요하시다는 거죠. 저번에 쓰다 남은 재료가 아직 있어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송 국장은 감격에 겨운 듯 벅찬 마음을 애써 억누르며 간절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렇게 순조롭게 풀릴 줄은 감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바로 약속했습니다. 이 밧줄이 우리의 요구 조건에 부합한다면 확실하게 보상해드리겠습니다. 포상금부터 표창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챙겨드릴 겁니다. 웨스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런 건 다 부차적인 거죠. 고작 밧줄 하나일 뿐인데요. 그는 송 국장과 일행을 작업실로 안내했습니다. 밧줄 닦는 기계를 꺼내오며 본격적인 작업 준비를 마쳤습니다. 송 국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하나만 물읍시다. 혹시 이 과정을 녹화해도 괜찮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냥 밧줄 닫는 건데요. 비밀로 할 만한 것도 전혀 없어요. 닫는 방식이 조금 특이하긴 해도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반면에 저 재료들은 절 아주 미치게 만들 뻔했죠. 배합법 알아내는 데만 꼬박 일주일이 걸렸으니까요. 그는 두 손으로 쉴 새 없이 작업하며 입으로는 투덜거렸지만 이 상황이 얼마나 비범한 일인지 전혀 자각하지 못했습니다. 송 국장의 눈빛이 변하며 점점 더 강렬한 빛을 띠고 있다는 사실조차 눈치채지 못했죠. 적어도 웨스의 기준에서는 밧줄을 닦는 일 자체는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저 송 국장이 더 두껍게 만들어 달라고 해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릴 뿐이었습니다. 머지않아 50cm 길이의 밧줄이 완성되었습니다. 송 국장은 터져나오는 흥분을 애써 억누르며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이건 테스트를 위해 가져가겠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바로 연락드리죠. 우리에게 정말 어마어마한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혹시라도 필요한 게 생기면 언제든 주저 말고 말씀하십시오. 송 국장은 조심스럽게 밧줄을 챙겨넣고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제 방송을 봤는데 당신이 만들었다는 그 드론 말입니다. 혹시 제가 한번 볼 수 있겠습니까? 웨스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 어리둥절했지만 이미 택배용으로 포장해둔 상자에 손을 넣어 드론을 꺼냈습니다. 그는 이 못생기고 작은 드론의 어떤 점이 그렇게 흥미로운지 도통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송 국장은 손에 든 드론을 이리저리 돌려보며 모든 각도에서 샅샅이 살폈습니다. 내내 입을 다물고 있던 루 사령관마저 가까이 다가와 유심히 들여다볼 정도였습니다. 한참 뒤 송 국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제 당신이 방송에서 보여준 그 모든 기능들 전부 실제로 작동하는 게 맞습니까? 당연하죠. 웨스는 자신만만하게 말문을 열었다가 이내 멈칫하며 코를 문질렀습니다. 제 현재 기술 수준의 한계 탓에 몇몇 고급 기능들은 아직 구현하지 못하긴 했지만요. 원래는 자동장애물 회피, 자율경로 설정, 타겟 식별까지 전부 가능하게 해주는 환경감지 모듈을 탑재하고 싶었거든요. 거기에 소형 타격 모듈까지 추가했다면 그야말로 완벽했을 텐데 말입니다. 그는 진심으로 아쉽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송 국장과 루 사령관은 입을 떡 벌린 채 그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루 사령관의 얼굴에 여러 감정이 동시에 교차했습니다. 이런 인재는 무조건 군으로 데려와야 해. 송 국장은 타오르는 눈빛으로 드론을 응시했습니다. 머릿속의 생각이 확고해지자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외관은 투박해 보일지 몰라도 내부의 운영체제와 적외선 이미징 모듈, 그리고 무한 동력 공급 원리, 이 모든 것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런 생체 모방 드론이 전장에 투입된다면 전쟁의 판도 자체가 완전히 뒤바뀔 겁니다. 웨스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다. 전장에 투입한다니. 압수하겠다는 말을 참 정중하게도 하네. 소장님, 이 드론은 제 최고 후원자님이 맞춤 주문하신 거예요. 그냥 가져가시면 안 되죠. 송 소장이 다가와 안심시키듯 그의 어깨를 톡톡 두드린다. 시청자 문제는 저희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웨스 씨가 만든 이 기술은 고작 로켓 후원금 몇 번보다 훨씬 더 엄청난 가치가 있으니까요. 웨스는 잠시 생각하더니 손을 내젓는다. 안 돼요. 이미 그분과 약속했다고요. 정 관심 있으시면 설계도를 드릴 테니 직접 만들어 보세요. 그가 몸을 돌려 집 안으로 들어간다. 서랍에서 두툼하고 상세한 공학 설계도 뭉치를 꺼낸다. 그 안에는 그가 구상 중인 수많은 콘셉트, 즉 만들고 싶었지만 아직 기술이 부족해 실행하지 못한 것들도 들어있다. 송 소장이 설계도를 받아 펼쳐본다. 페이지마다 복잡한 기계 도면이 빼곡하게 채워져 있다. 자신도 모르게 그의 숨소리가 거칠어진다. 최종 디자인에는 프로펠러조차 없이 진짜 생명체처럼 퍼덕이는 생체 모방형 날개만 있을 뿐이다. 이 설계도에 비하면 방송에 나온 드론은 그저 장난감 수준이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고개를 든다. 이 모든 걸 직접 설계하셨습니까? 대충요? 풀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도 제 작업 환경이 좀 제한적이라서요. 많은 재료가 통제 품목이라 구할 수가 없거든요. 그쪽은 모든 걸 다 구할 수 있으니 훨씬 금방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웨스 씨, 이 설계도는 엄청나게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연구소와 군을 대표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군요. 그리고 안심하십시오. 절대 이 기술을 거저 가져가지는 않을 테니까요. 웨스 씨가 마땅히 받아야 할 보상은 한치의 모자람 없이 전부 지급될 겁니다. 갑작스러운 정중한 태도에 웨스는 완전히 당황한다. 괜찮아요. 그냥 다 만들면 저한테 구경이나 시켜주세요. 송 소장은 더 이상 강요하지 않는다. 당장의 약속은 그저 빈말에 불과할 터. 일단 결과물이 나오면 윗선에서도 이런 인재를 절대 빈손으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는 설계도를 가방에 조심스럽게 챙겨 넣는다. 당장 돌아가서 즉시 테스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즉시 가장 먼저 알려드리죠. 그 말을 남긴 채 그는 성큼성큼 걸어나가 대기 중이던 군용 지프에 올라탄다. 복귀를 몹시 서두르는 기색이다. 지프 안에서 송 소장은 설계도를 쓰다듬으며 비장한 표정을 짓는다. 루 사령관님, 복귀하시는 즉시 웨스 씨에게 은밀하게 호위 병력을 붙여주십시오. 전 이 건으로 곧장 윗선에 보고하러 가겠습니다.